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를 정답을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통변을 했을 때 보통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치부해 버리냐면 뭐 예를 들어 하중기 얘는 무슨 중국 애들이 너무 소설을 써가지고 사실에 있지도 않는 그런 거를 신격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자기 실력이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냈을 때 그거를 무조건 뭐 거부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타인의 의견이 중요하냐면 자기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타인들은 볼 수 있어요. 그게 수용하는 자세거든. 자꾸 이제 다양한 관법들을 봐야 고르고 자기만의 독특한 관법이 생기는 거지 무슨 재주로 자기 관법이 처음부터 갑자기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걸 거부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아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뭐 기타 등등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은 뭐냐면 무언가를 100% 맞춰봅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살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주 구조라는 건 아까 사주 구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격국 억부 생국 조우 용신 이런 게 아니에요. 격국 억부 생국 조우 용신은 몽땅 다 외부에서 온 거야. 외부에서. 사주팔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거라고. 내가 말하는 사주 구조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오로지 사주팔자에 있는 8개의 글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전혀 안 가져오는 거야. 먼저 8글자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가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돼버리지. 뭐 십신이 격국이 뭐 이런 거 다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 이론으로는. 그죠? 이 8글자가 어떤 식으로 꼬여 있는가만을 보는 거야. 플러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 이건 이제 10궁도로 보는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뭐 짝간지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로지 이 속에 8글자만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 밖에서 있지도 않는 이상한 혹은 별 쓸모가 없는 이론들 가져와서 개고생 하지 마시라 이거야. 괜히 그건 개고생이요. 그냥 사주팔자 안에 있는 글자들만 보라는 거죠. 아니 잘 생각을 해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있을까요 과연? 사주팔자에 격이 있어요? 그러면 격이라는 게 그릇이라고 치면 아니 사주 구조로 그릇을 못 보나?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삼자 조합으로 볼 수 있고 뭐 올지 시공으로 기타 등등으로 사주 원국에 있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데 격이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주팔자는 시간표이기 때문이에요. 시공간 부호이기 때문이에요. 격이라는 것의 명칭은 시공간 부호에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주 구조만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를까 이런 걸 항상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천간, 충과, 합극 뭐 이 정도밖에 충합극 이렇게밖에 안 돼요. 천간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지. 지지는 형충파의 협자 뭐 삼합 이런 육합 뭐 기타 등 이런 게 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물형을 결정하니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해야 8글자가 어떤 식으로 꼬이고 연결되고 비틀리고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해충이야. 그 물상이 뭐냐 이거지. 해묘미 삼합은 그 물상이 뭐냐 이거지. 좀 이따 지견님 올려주신 그 사주도 다시 보겠지만, 사해충을 하는 과정에 사화가 술토로 들어가고, 그럼 그게 그런 움직임이 과연 어떤 물형으로 발현되느냐. 안다? 몰라. 알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뭐는 내 머리로 그 물상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것인가를 추론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올해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통변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운 좋게도 딱 맞을 수도 있고, 운 나쁘게 맨날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운 좋게 한 5, 60%를 맞췄어. 그러면 이제 도사라고 소문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근데 그 물상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지. 근데 물상에 영 이제 삽질하는 물상들만 들이대. 그러면 이제 점점 손님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런데 내가 다시 이야기이지만 왜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나머지 비효율적인 그 이론들을 덧붙이는 순간 점점 머리가 복잡해져. 아주 깨운한 게 아니라 복잡해진다고. 근데 여기 있는 글자들만을 가지고 그 물상을 읽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보이기 시작한다고, 조금씩 조금씩. 근데 지금 3년 반, 4년 동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알 거라고. 걔는 특히나 알겠지. 내가 뭔가 밖에서 이걸 끌어와서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여기 있는 8개 글자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다고. 걔를 안 그랬어? 아, 잊어버렸나? 요즘 다시 1학년 파일 듣고 있거든요. 근데 1학년 파일에서 지금 지지분 강의 듣고 있는데, 구조에서 구조대로 형준파가 있으면 형준파가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거기서 했더라고요. 이미 그 강의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던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알아들 수 없었지. 왜냐하면 그거를 45, 6강 가야 그게 그 말이구나 나를 깨우치니까. 근데 또 45, 6강 가면 이게 그 말이구나를 또 잊어버린 거야. 지금 하시는 말씀이 1학년 파일 다 있어. 그 처음 한 10강 정도인데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45, 6강의 시공간이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1강부터 45강까지 떠들었던 거야. 내 입장은 그런 거였어. 근데 보통은 저 사람은 왜 저 마지막에 있는 걸 앞에다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지락꼼지락 가가지고 45, 6강에 설명했을까? 그렇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는 45강 중 그때 좀 가면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1강부터 45강까지 쫙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나 그때 위암 걸렸댔잖아. 머리털 다 빠지고. 하도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45강에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1강부터 45강, 그 1년 동안을 까먹은 거지. 그래서 다시 10년이 흘렀어. 그리고 또 설명이 또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거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 원국에 있는 8글자만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괜히 개고생하지 말고 사주 밖에 있는 거 끌어오지 말고 오로지 이 사주에 있는 글자들만 가지고 그걸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를 부르는 순간 2글자 부르면 2글자이고 4글자 부르면 4글자, 8글자 다 그대로 글자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사례들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카페에 올라온 것도 있고, 내가 뽑아서, 요건 좀 서로 저번에 이어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구조를 이해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두세 개 뽑아온 거예요. 자, 정묘, 병호, 이민, 신축. 무엇이 보이십니까? 칠판과 글자가 보이죠? 네,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벌써 이렇게 보이죠, 그죠? 정의막, 병신화. 그러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죠, 그죠? 왜 복잡해지냐면, 저번 시간처럼, 저번은 뭐였지? 여기 개수가 있었고, 여기 임수가 있었고, 여기 무토가 있었고, 여기 해수였고, 진토였고, 이게 뭐였지? 오였구나. 병진. 병진이었구나. 여기 무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무기하반에 임병이 협자로 있었어. 얘는 병호가 이 협자로 있네. 그죠? 그리고 병신합 사이에 신금이 협자로 있네. 임수가 협자로 있네. 그쵸? 지지는 어때요? 언제라도 인호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묘파하겠다는 거고, 신축을 앞으로 돌리면 묘축이라는 약간의 신기, 객사귀, 청춘객사귀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축 탕화도 있고, 협자? 요거? 그 협자 중에서 가장 작은 협자, 이 정도는 새끼 협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묘가 있으면 신기가 네,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축토고, 여기에 묘가 있으면 이게 이 축중 신금이 묘, 인묘 이렇게 뚫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업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축묘는 전생업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때 축중 신금이, 그리고 축중 개수가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그렇지. 축인이 있잖아, 축인. 축인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은밀한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간보다야, 간보다. 가장 쉬운 표현은 왜 간볼까요? 직관적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자기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토도 인목도 다 땅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계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축인은 다 겨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력이 뚝뚝 떨어져요. 실행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호랭이처럼 어슬렁어슬렁 상대를 시켜가지고 먼저 짱 보게 만들어요. 그게 주로 을묘를 시켜 먹어요. 을묘를. 절대 자기가 잘 못해요. 축이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비밀리에 축토에 음습한 행위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법 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축인에는 정당하지 않는 행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축인은. 혹시 주위에 축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속을 축인 그러면 그 속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간 보는 건 물론이고
겉으로는 막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요. 비난 짓거리, 뭐 비방, 뭐 뒤통수 칠 것 같은 뭐 이런 짓거리 많이 해요. 그래서 축인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결국은 나중에 욕 처먹는 거거든, 축인은. 그 행동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거는 지가 바르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밀리에 행동하는 그 본성이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해자축이다 그러면 전번에 이야기했죠. 병자다 그러면 연애질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월에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물론 그거는 신자진이라는 어둠 속의 본성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그 본능이 있는 거지.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자진은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굳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이런 게 강하다고, 신자진은. 여기 신자진이 강한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지금 아니, 저는 없어요. 아니, 저는 없어요. 이게 많은 것 같아도, 신미, 무임, 임자, 이래가지고, 이 자체 내로, 다 까발려진 글자들밖에 없어서 별로 없어요. 얘는 이제 저는 46세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했죠. 죽어라. 요걸 공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실력이 별로 없었어요. 46세 되니까 신미, 이 미토의 정화에 자극받은 신금이 이때 풀어지니까 이때 정신임 삼자로 그 멍청했던 머리가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멍청해 그러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갑자기 46세가 되니까 갑자기 똑똑해져요. 그런데 대운이 또 마침 병자 대운이야. 그러면서 병신합을 했잖아요. 종교명리 철학이잖아요. 거기 또 병신합 수인데 여기 자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겁살이에요. 정화는 또 잿살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내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막 그 어려운 이상한 질문들을 하늘에서 답을 주더라니까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니까 가능한 거지. 이야기했죠. 빅뱅 빵 터졌는데 어떻게 빵 터진 그 에너지 속에 물질이 생겨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은 이상하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질문하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질문 잘 못해요. 빵 터졌어. 발산이야. 근데 어떻게 중력해서 물질이 생겨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빅뱅 빵. 그거 고민하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회 주는 거고. 어찌됐든, 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축인. 신자진. 정원이님 동생분. 아니, 저는 제가 병자월이잖아요. 우리 정원이님의 비밀을 밝혀봐야 돼.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자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의 특징은 안 바뀌어요. 신자진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거를 비밀을 유지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성이 까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어둠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을목은 좌우로 펼쳐야 되는데 좌우로 펼치지 못하게 하면 미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지. 그치?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저런 걸 축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통변에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거는 생각 외로 간보다라는 그 의미에는 많은 통변거리가 있어요. 생각 외로 비밀이 많은 거야. 그리고 언제라도 어슬렁어슬렁 그 뒤에서 나를 간보고 비방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축인이 있어. 근데 겉으로 보면 막 똥꼬발랄하고 엄청 밝아 보여. 믿지 마.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나를 씹어댈 확률이 많다는 거지.
왜냐면 본성이 그런 걸 뭐 축이니. 뒤에서 설렁설렁 간 보는 거거든. 그 떠보는 걸 잘하니까 축인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떠보면 저거 또 떠보네 이래야지. 와, 진짜로 뭐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봤어. 이렇게 봤으면 과연 저 글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뭘 본 거냐면 천간의 천간, 지지의 지지만 본 거야. 근데 다시 다른 구조라는 게 있어요. 구조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하고 묘는 동일한 오행이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혼잡 상태네. 분명히 애정론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혼을 여러 번 하기보다는 연애질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 왜? 중복은 동일한 것을 밀어내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거야. 혼잡은 오행은 동일하지만 중복이 아니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다는 의미는 애인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중복하고 혼잡은 다르다고. 중복 그냥 도플갱어처럼 밀어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별할 가능성,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하지만 인묘로 섞이는 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바람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나올지는 스스로 선택하면 되겠지. 다발적으로 바람 필지 아니면은 한 놈 죽이고 또 새로운 놈 끌고 올지. 그런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병, 오, 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야, 병, 오, 정 이렇게 보는 순간에 병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몸쓰는 거야. 그러면 부친이 뭐라는 뜻이지? 육체파란 뜻이야. 너무 좋아한다. 육체파 너무 좋아하시네. 즉 바람둥이라는 가능성이 많은 거지. 특히나 병호잖아. 오화는 뭐라고 그랬지? 말이라고 그랬잖아. 육체를 엄청 활용하는 게 오화잖아요. 그죠? 옛날에 육체파였어. 육체파. 병은 연이잖아. 그러니까 본성이 본성이 육체파야. 전생의 업보가 육체파지. 전생의 업보가. 네, 우리는 또 주로 골로 보내는데 소질이 있어. 그러니까 병호가 그래서 직업이 뭐가 많다고? 경찰이 많다고 그랬어. 오화에는 이 스포츠 뭐 이렇게 주로 몸을 쓰는 일들이 많은 거야. 그 말처럼 말처럼 뛰어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주 안에 병호가 있으면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갖고 자꾸 어느 일정 시점에 열이 가득 차면은 미친 듯이 밖에 기어 나가서 뛰어다녀야 된다고. 여기 뭐 이모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모일. 누구 이모일 많은 것 같은데? 이모 저기 나영 이모 삼촌 할 때 그 이모가 오화에 그러니까 그 신랑 배우자가 막 말처럼 뛰어다니거나 자신이 뛰어다니거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어느 일정 근데 이모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잖아요. 근데 병호는 그 자체로 이 속에 열이 가득 찬다고 어느 순간에. 그러면 막 밤에 막 오토바이를 타고 싸돌아서 말 타고 저런. 와이프가 배우는데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돌아가시고요. 자기 남동생도 오토바이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 왜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게 오토바이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토바이는 바람을 쐬잖아요. 근데 차는 바람을 쐬는 게 아니잖아. 틀린 거야. 뚜껑 이제 하이밭 열린 오픈카 이런 거라 모를까?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직접 바람을 쐬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정계충이야. 그게 정화 열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기 몸부림치다가 잘못하면 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지? 오토바이를 거칠게 타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열이 있는 거지, 열이. 그런데 거기에 또 종합까지 있으니까 뭐지? 그 남녀 관계도 복잡할 뿐더러 육체파고 싸돌아다니고 이 성질도 어떤 성질이지? 폭발적이지. 지랄 같은 성격이지. 아, 자꾸 오빠 병으로 생각하게 하면 그런 멘트를 날리면 자꾸 오빠랑 연결해. 월주가 병호였는데 좀 성질이 그러셨어요. 아, 월주가.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오빠가 병원 시기에 엄마한테 오토바이 타달라고 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가 없거든요. 깨알같이 기억하셨어요. 야, 그 어릴 적의 기억을 다 하고 있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다행히 저기 살아있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해서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오빠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이미 어려서 죽었어요. 이런 말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셔가지고 그 뒤부터는 오토바이를 또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30대 때인가? 신기하죠. 병호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게 있잖아. 뭐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는 아니죠. 각 국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은 주로 형제들이 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뭔가가 병호랑 일주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정밀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일한 오행이라든지 인호술로 연결된다든지. 근데 얘는 지금 정반대로 보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병호의 속성이 팍 줄어들어 버리죠. 얘는. 근데 병호 분기를 지날 때는 저런 속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도 충분히 쓸 수가 있지.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야기하지만 얘가 뭐냐 이거지. 얘가 뭐냐 이거지. 근데 여기에 임수, 여기는 임수. 이러면 쓰겠어? 임수, 신금이라고 써봐. 그러면 안 쓸 가능성이 많지. 왜? 아니, 저 맨날 엎지르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알아서 신경 안 써. 그럴 수도 있어. 의심해 봐야 되는. 도대체 왜 팔에 힘이 없는지. 혹시 80? 혹시 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나? 골프로 그냥. 응? 그래서가 너 맨날 취해갖고서 안 와서 침대에 누이더라고. 아, 맞다. 그럴 가능성이 한 99%인데. 가족이 그런 일이 있는데 자기는 종교에 실취하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렇지. 뭐, 이제 일간이 뭐예요? 일간이? 그 질문? 아, 기묘. 그러니까 이제 다 봐야 되겠지만, 병호, 기축, 이러면, 오히려 병호의 힘을 기축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병호가 절제해요. 오히려. 병호의 맛을 절제하게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병호 기축이 사업가라고 그랬잖아. 병호 기축이. 왜? 기축이 그 에너지를 다 빼버리거든. 병호의 힘을 신금이나 기축으로 뺀다고 그랬잖아. 병신합으로 빼고 혹은 기축으로 빼고. 그런데 병호 기축 조합은 주로 사업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 병호의 열기를 기축으로 쏙 빼버리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이제 어찌됐든 병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하에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 중력 에너지, 열이 축적된다는 그게 중요하다고. 열이 축적된다는 거는 그냥 표현 그대로 열불 나는 거야, 열불.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그게 생기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소화를 시켜주려면 바람을 쐬러 나가야 돼. 근데 낮에는 안 나가. 주로 밤에 나가.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도 주로 밤에 나겠지. 밤에 나겠다고? 주로 밤에 나지. 낮에는 더우니까 안 나갈 거 아니야. 더 더우니까. 응. 바람 불고 막, 응? 밤에 시원할 때 나간다고 주로.
그게 기축이나 신금이야, 그게. 기축이나 신금의 작용이라고, 그게. 열을 제거하는 작용이지, 흡수하는 작용이야. 주로 그러니까 오토바이 조심하세요에 덧붙일 말은 밤에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왜냐면 그 속에 열불이 나거든. 말처럼 열불이 나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고. 폭주 쪽 애들 보면은 꼭 새벽에 그렇게. 그렇지. 폭주적 애들이 밤에 노는 게 다 그런 거야. 축시에 돌아다니는 주로 이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축토에는 부릉부릉 팔기통, 사기, 이런 게 있는 거야. 축토가. 폭발력이 있는 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어요, 축토. 그래서 오축이 어디 있다고? 깡패 사주에도 많아. 김두한 오축, 이걸 뭐라고 그랬지, 내가? 스처한방이라고 그랬잖아, 스처한방. 이거는 오축의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그냥 스쳐, 스치면 그냥 이 강냉이가 다 나가요. 그 정도의 오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빵빵 터지는 거야, 오축이. 그래서 그 차도 이런 스포츠카를 좋아해, 오축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주위에 오축 있는 사람 봐봐요. 그런 사람들은 스포츠카를 좋아한다. 팔기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끄러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분명하게 병신합, 정임합, 협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밑에는 축인, 인호술, 묘호, 뭐 묘축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병호,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들이 주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지. 그걸 이해 못하면 저 사주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저 아빠를 보고서 첫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저런 상황에서 저 아빠를